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어 리딩 스킬 독해 수업을 나가면서 실제 기출 지문을 분석해보면 오답률이 높은 지문들이 있어요. 보통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런 킬러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오답률이 높이기 위한 출제자의 문제 출제 방식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기양에 있는 문장을 또는 어떤 구를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4개의 보기양 모두 다 재진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돼요.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단어가 하나도 없고 싹 다 재진술로 바꿔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항상 독해를 할 때는 재진술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중요한 표현은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어려운 문제 패턴은 지문 자체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지문이 너무 어떠한 전문 어휘들을 쓰거나 너무 어려운 경제 용어나 약간 좀 추상적이거나 그런 경우죠. 이때도 물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implification, 단순화 작업입니다. 이런 지문을 혹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 글쓰기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에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내용과 키워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양에서 보기양 소거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심 내용, 키워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글쓴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표시한 거를 기준 삼아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S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해석이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잔상 효과로 인해서 내용이 섞이거나 또는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 또는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독해 지문이. 그러면 우리는 단순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해두시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기양에서 소거법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해석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제일 마지막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라도 체크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답률이 높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요. 분명히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보이는 경우에요. 실제로 기출 지문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문제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너무 명시적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적인 단어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정답을 못 고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이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우리 보통 리딩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잖아요.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파악,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문맥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는 특정 단어는 아예 다른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해석을 비교해 볼 때 직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연하게 의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맥으로 해석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가장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풀고 나서 틀리는 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을 해주세요.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재는 딱 두 개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 그리고 영어 기출입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어떤 교재보다. 그냥 거의 끝판왕입니다.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 뭐 기본편이면 고1, 완성편이면 고2, 시점편이면 고3,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풀어보시고 해설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중의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나 동영 모의고사는 좀 지역적이고 지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출은 영어 강사로서는 뭐가 좋냐면 지문이 너무 좋아요. 답을 알고 저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나서는 분석이 중요하죠. 이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특정 강사님은 영어 독해, 기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지문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지문이 안 나오는 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에서 문학과 비문학, 뭐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같은 지문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기출을 푸는 게 독해를 푸는 연습이 같은 지문을 맞추려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지문을 풀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독해 연습을 하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유연하게 해석하는 방법, 해석이 잘 안 돼도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서 어떻게 재진술되어 있는지, 오답은 취재자가 울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해놓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고 했죠. 단, 풀 때는 하면 안 됩니다. 풀 때는 여러분들 너무 문장 구조 분석 신경 쓰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할 때는 해주세요. 왜? 내가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어휘, 어법,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5과목 시험 보는데 빨리 읽어야 돼요. 근데 또 비슷한 문장의 패턴이 나오면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영어 독해를 훈련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독해용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독해 문장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푸는 게 중요하면 재시생분들이 공부하는 양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확실하게 리뷰를 해가지고 나의 약점을 체크하시고 보완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그 스킬로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죠. 완벽하게 해석하느라고 내용 파악을 못하는 것보다는 해석은 좀 덜 완벽하더라도 적어도 답의 근거랑 오답을 빨리 볼 수 있는 게 더욱 효율적일 겁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면요. 독해용 어휘입니다. 독해용 어휘.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출 독해 지문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제가 기출 독해를 분석해 본 결과 독해용 어휘들은 계속 쓰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어휘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 처음에 독해 기반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는 기초 어휘를 공부하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구문 독해를 공부하고 구문 독해를 공부하면서 끊어읽기, 직독직해,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연습하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로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도 하고 리딩 스킬도 배우고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을 다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요. 그럼 남은 건 하나는 어휘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찐 독해용 어휘라고 하죠. 어휘책에 없는 찐 독해용 어휘들은 기출 독해에 많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자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해놓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자주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들은 복수 효과가 있을 거고 복수 효과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독해 문제들은 이러한 방향을 잡고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스토리 독해 그리고 기출 충분합니다. 기출이 너무 많아요.